네, 형용사 부사를 하겠습니다. 형용사도 남을 꾸미는 말이고 부사도 남을 꾸미는 말인데 형용사는 뭘 꾸미는 말? 명사를 꾸미는 말이고 부사는 뭘 꾸미는 말? 동사를 꾸미는 말이니까 내가 외우기 좋도록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외우기 좋도록 공식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아니, 나 혼자 창피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봐라고. 뭐라고? 네, 형용부동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으니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동사를 꾸밉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명사 중심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형용사하고 명사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부사는 웬만하면 내가 해석하지 못하라고 하거든요. 예, 해석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해석을 안 해도 되는데 부사 중에서도 해석을 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문장부사라 그래서 맨 앞에 오는 말들이 있죠. 특히 뭐 unfortunately가 뭔 말이야? 불행하게도란 말은 앞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올까요? 반대 내용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럭킬리라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것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 비슷비슷하게 나오겠죠? 또는 however 많이 했던 것 뒤에 컴마가 있을 때 그 다음에 rather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서 오히려라고 해석이 될 때 still이라는 단어가 여전히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이 될 때 예시 문장 맨 앞에서 하지만이라고 해석이 될 때 독해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문장부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컴마 필수인가요? 그게? 응? 컴마 필수인가요, 저거? 네, 컴마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문장 맨 앞에 올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장 맨 앞에 올 때라고. 안 그러면 문장부사라고 뭐 접속부사라고 외우지 말고 그냥 문장 맨 앞에 올 때라고 외우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ly로 끝나는 게 대부분은 부사죠. ly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는 friendly,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는 lovely, 고등학생들한테는 costly. costly는 뭐야? 네. timely는 뭡니까? 시간에 딱 맞게. 뭐 이거 말고도 ly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몇 개 있긴 한데 costly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형용사 부사의 기본으로 가고요. 하나씩 해보면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말인데 명사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명사 뒤에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걸 좀 어렵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2번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밉니다. 좀 어렵게 수식이라고 하죠. 또는 형용사는 명사 뒤에서 설명합니다. 비 오는 날씨라고 하면 앞에서 수식하는 거고, 그죠? 예,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그러면 뒤에서 설명하는 거잖아. 이렇게 앞에서 올 수도 있고 뒤에서 올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 말을 좀 어렵게 뭐라고 부르고 한정적 용법이나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좀 어렵게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앞에 오는 단어하고 뒤에 오는 단어가 제한이 없이 올 때도 있지만 위치에 제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사 뒤에서만 와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명사 앞에서만 와야 되는 말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우리 책에 나오는데 뭐 치프라는 단어나 이런 뜻입니다. 미으라는 단어나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는 명사 앞에서만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 이건 많이 배웠죠?
시작하는 명사는 뭐 alive, asleep, afraid 이런 말은 명사 뒤에서만 와요. 그래서 이것은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법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레젠트란 말이 명사 앞에 올 때, 프레젠트란 말이 명사 뒤에 올 때, certain이란 말이 명사 앞에 올 때, certain이란 말이 명사 뒤에 올 때 뜻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올 수는 없고 해석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명사 앞에 오는 프레젠트는 무슨 뜻이고, 프레젠트가 명사 뒤에면 무슨 뜻이고, 현재 대통령은 누굽니까?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또 G20이라는 굉장히 그 큰 뭐 회담에 참가한 대통령은 누구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는 뭐 누구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참석한하고 현재는 다른 의미죠. certain이란 말이 명사 앞에 오면 어떤 이란 뜻입니다. certain이란 말이 뒤에 오면 certain은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그죠? certain은 어떤 이란 말이면 안정해지는 어떤 사람이란 말이고, certain이 뒤에 오면, 뒤에 온단 말을 좀 이쁘게 좀 여러분 입장에서 쉽게 하면 이제 certain 뒤에 오브나 이렇게 대시 나옵니다. 이렇게 뭐가 나와? 자기가 확신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확실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해라는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 뒤에서만 오는 단어들이 또 있는데, 이거 말고 뭐도 있냐면 이렇게 해볼게. something이나 someone이나 somebody, anything이나 anyone이나 anybody, nothing이나 no one이나 nobody. 그럼 몇 개예요? 9개. 그죠? 이런 것들은 정해진 명사입니까? 정해지지 않은 명사입니까? 안 정해진 명사죠. 안 정해진 명사를 좀 어렵게 선생님들이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잘 봐. 명사 앞에서는 한정 짓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한정 지을 수 없는 부정대명사를 한정 지을 수 없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앞에서 형용사가 한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뒤로 밀려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것이란 말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something이라는 정해지지 않은 말을 앞에서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스페셜 something 하면 특별한 정해지지 않은 것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인어페 위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어페 위치는 어떻게 돼? 명사 앞에. 원래는 꾸밈을 받는 말이 뒤에 오는데 특이하게 앞에 오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 번만 더 쓸게요. 인어퍼가 어떤 단어가 줄레줄레 따라 나오면
명사 뒤에 꾸밀 수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본 적도 별로 없고. 네, 이제부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막 줄기차게 적어볼게요. 4번 주의해야 할 동사들. 1번 주어가 나오고 동사의 밑줄을 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결국에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앞에는 주어가 형용사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비동사인데 그 사람이 잘생겼다 하면 he is handsome이 되고, 그 사람이 잘생기게 보였다 하면 look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죠? 근데 왜 이게 시험에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동사를 꾸민다 그랬죠. 그러면 잘생기게 보인다 그러니까 꼭 동사를 꾸미는 것 같죠. 그래서 심지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 사람들도 잘 틀리는 문제입니다. 저게 실제로. 그래서 시험에 줄기차게 나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잘생기게 보인다 그러니까 꼭 look이라는 동사를 꾸미는 것 같아서 부사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단어를 몇 개를 적어보면, 세 개는 같은 뜻이야. 그 다음에 look하고 비슷한 단어가 흔히 말해서 감각동사라고 배우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시험에 나온다면 얼마든지 단어들을 여기다가 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형식 동사라고 부르죠. 또는 불완전 자동사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형용사는 뭐가 형용사라고? 네, 또는 ly로 끝나지 않는 단어들이겠죠? 맞지? 왜냐하면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할 테니까. 하지만 ing도 형용사고 ed도 형용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 분사도 과거 분사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단어 다음에 ed나 ing가 올 수 있어요. 한번 재밌는 표현을 써볼게요. 오늘 중3하고 수업했는데 단 한 명 대해서를 못했어. 필당 형용사 온다고 LO에 끝나지 않은 단어가 오는 것은 중학교 때 문제고, 이제 저렇게 ing나 ed가 얼마든지 필 다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딱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딱 이런 분위기. listen이라는 단어가 ed가 붙어 있긴 하지만 동사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listen들은 동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 형태겠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동은 해석 어떻게 합니까? 또는 해석 어떻게 합니까? give가 주다면 반대로 해석해서 I am given 하면 받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이제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한글 실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맞죠? 남이, 다른 사람이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남이 내 말을 들어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 가끔씩 나옵니다. 해석을 제대로 하는 학생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eel 다음에 ing나 ed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또는 이런 동사 다음에 ing, ed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ed가 나올 때 같은 경우는 되게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주의해야 될 동사들 1번을 했습니다. 2번을 할 차례네.
우리 책하고 좀 다르게 동사를 적을 텐데요. 이번엔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자 내가 한번 써볼게. EX1 나는 만들었어요.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EX2 나는 만들었어요. 케이크를 만들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만들었어요. 뭐가 문제라고? 한글이 똑같죠? 한글로 구별을 못해. 그래서 언제 부사를 쓰고 언제 형사를 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겁니다. 써볼까? 나는 만들었습니다. 케이크를 행복하게. 나는 만들었습니다. 엄마를 행복하게. 자, 해피는 어디 했습니까? 1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까? 2번. 해피리는 언제 했습니까? 1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까? 동사를 꾸밉니다. 명사를 설명합니다. 잘못 쓰면 어떻게 돼? 엄마를 케이크처럼 만들게 됩니다. 큰일 난다고. 케이크를 엄마처럼 행복하게 만들게 돼요? 큰일 난다고. 알겠죠? 그래서 저 자리에 오는 동사는 한글로 전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건데 딱 5개가 나옵니다. make, find, keep. 난 항상 적을 때 쉬운 단어부터 적어. live. 다섯 개밖에 안 돼. 대부분 영어 문장은 그래도 했다시피 조동사 목적어 구조니까 사동사가 전부 다야. 근데 이제 그 흔히 말해서 보호를 취하는 동사들은 극히 제한이 돼 있어요. 저런 거 말도 없어. 저런 동사 나오면 딱딱 밑줄 쳐가지고 목적어 다음에 형사 고르면 거의 다 맞을 겁니다. 또 한번 해석해봐라. 뭔 말입니까? 그렇죠. 말하지 않은 채로 놔둬라. 리브, 내버려 두세요. 이 그것을 언세드 말하지 않은 채로. 굳이 긁어부서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해석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분 대강 이론 되었으니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면 1번 형사 부사의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뭐라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동사를 꾸밉니다. 형, 명, 부, 동. ly로 끝나는 것이 부사인데 이렇게 우리 책에 엘더리 같은 단어 나와 있네, 그죠? 엘더리도 ly로 끝나는데 형용사입니다. 엘더리는 이번에 수능에 나와서 애들 다 틀렸죠. 네. 올드. 수식용법이 뭐라고? 명사 앞에 오는 것. 서술용법이 뭐라고? 명사 뒤에 오는 것.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거 하지 마. 이것만 하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적은 단어가 뭐였어요?
미어란 단어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어는 옆에 있는 on이랑 같은 뜻입니다. 미어는 지금 수능 특강 읽으면서 계속 나오고 있죠. A로 시작하는 형사는 명사 뒤에만 옵니다. 어떻게? A로 시작하는 형사는 명사 뒤에만 옵니다. 보로 쓰이는 동사. 이거는 내가 잘 적은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런 동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어 다음에 이 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거고, 이 동사들은 언제 쓰는 거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흔히 말해서 이 형식, 흔히 말해서 오형식 구조에 쓰이는 동사 중에는 제가 아까 좀 다르게 적었으니 make하고 keep하고 live하고 두 개 빠진 건 뭐죠? 턴은 여기 쓰이는지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책하고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게다가 턴은 잘 안 나오고 시험에도 네, 저렇게 쓰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테스트 다음에 형용사 make 목적어 아까하고 똑같죠? 어머니를 행복하게 아내를 행복하게 저렇게 됩니다. 오 순에 주의해야 될 형용사 뭐? something이나 somebody나 anybody나 anyone은 정해지지 않은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한정 지을 수 없으니까 형용사가 이렇게 뒤로 밀려납니다. enough는 명사 앞에 오고 형용사 뒤에 자 2번 같이 볼게요.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올 수 없습니다. 2번 taste라는 단어 다음에 형용사가 옵니다. 3번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올 수 없습니다. 4번 make 밑줄 쳐서 첫 번째 줄 끝에 있어요. make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 여기는 의도적으로 뭐뭐 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됩니다. 여기도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됩니다. B번 해보십시오. (1번) 맞아? enough는 명사 앞에 형용사 뒤라 그랬죠? 이렇게 명사의 내물을 쳐서 명사 앞에 enough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2번은 맞아? alive는 명사 앞에 올 수 없다고 그랬죠? 맞는 것 같습니다. 3번은 맞습니까? silent는 앞에 있는 패스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꾸미는 건 부사이므로 silently라고 부사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4번은 자, 봐. make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인데 이 목적어가 앞으로 가서 수동태가 된 겁니다. 됐죠? 그럼 뒤에 뭐가 남아있겠어? 형용사 그대로 남아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 possible이라는 형용사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맞습니까?
something은 반정해진 말이에요. 부정대명사 앞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strange하고 something의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6번은 맞습니까?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올 수 없다 그랬죠? 끝. 형용사 부사는 단골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거의 구별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동사들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특히 make, find, leave, consider, keep 이 5개 동사는 머릿속에 꼭 박아놓고 목적어나 명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르는 문제인 경우는 수능에 만약에 나올 수는 없지만 형용사 같은 경우에 거의 동그라미를 치면 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형용사 부사로는 지금 수능에서 많이 안 나온 것 같죠, 최근에는.